다음에 5번째,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가족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번째로 좋은 소속 집단이 필요합니다. 좋은 직장 동료 또는 좋은 종교 집단 또는 좋은 취미 동아리, 뭔진 모르지만 그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좋은 그런 곳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3번째,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피해야 됩니다. 과잉보호, 과잉간섭, 과잉의존을 피해야 합니다. 원망 생활을 멈추고 감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항상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이게 제일 큰 쥐약이죠. 이것 때문에 조증으로도 들어가고 우울증으로 들어가고도. 그렇게 해서 조증, 우울증 들어가면 결코 생산적인 걸로 안 들어가겠죠. 파괴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 그래서 뭐냐면 이 조울증의 최대 문제는, 이건 조현병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뭐가 문제냐면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현병은 뭐가 안정이 안 되느냐. 조현병은 제가 볼 때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 두려운 거, 무서운 거, 조현병은 이쪽 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이 놀랬는데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거든요. 조현병은 애가 뭐에 놀라서 엄청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요게 조현병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든 다독여서 안심시켜줘야 되겠죠. 마음이 안정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안정시켜내지를 못하니까 주변에서 도와줘서 마음이 안정되게끔, 말하자면 놀란 가슴이 진정되게끔, 무섭고 두려운 게 진정되게끔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게 이게 조현병의 핵심이에요. 조현병도 그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조울증도 마찬가지인데 그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이 너를 뛰는 거라고요. 조증이 뜨면 뜨는 대로 방방 뜨고 우울증이 가면 오는 대로 한없이 밑으로 추락하고 이렇게 그 마음이 안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조울증은 이를 벌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조현병은 오므리고 단단하게 축소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해요. 이를 벌리는 성질이 있으면 적당하게 벌릴 수 있게 허용해 줄 때에 이게 이 사람의 삶이 사라지는 거죠. 꽉 잡고 그냥 아무 일도 못 벌리게 틀에 박힌 삶을 계속 살게 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결국 터진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그렇게 안 살아 하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성 있게 일을 벌리고 싶어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벌릴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조금 오므릴 때는 오므리게 하고 이렇게 신축성 있게 가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신축성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안정이 되는 거지 무조건 꽉 잡고 있다고 안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조울증은 그렇게 일을 벌리려는 성질이 있고 조현병은 두려워서 안 나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두려워서 안 나가고 자기 세계 안에 계속 갇혀서 지내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너무 성급하게 꺼내려고 하게 되면 결국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잘 마음을 안정시켜줘서 서서히 시간이 더디지만 스스로가 한 발 한 발 내디뎌서 가도록끔 해줄 때 요때 이게 진짜가 되는 거지 억지로 끄집어내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울증의 경우에 억지로 못하게 막는 거 도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허용해 줘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일을 벌리려고 그러네. 조현병의 경우에 오므려서 안 나오려고 하는 놈 억지로 끄집어내려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가 차차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 자, 그런데 어찌됐건 둘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안정을 시켜주려고 하면 부모부터가 안정이 돼야, 배우자가 안정이 돼야, 가족이 안정이 돼야 자식을 도와주든 배우자를 도와주든 안정을 시켜줘. 내 마음이 과연 안정되어 있는가를 스스로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해서 계속 널뛰고 있다. 내 마음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다. 내 마음이 불편해서 막 감당이 안 된다.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셔야 된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조울증, 조현병 애들 황당한 모습들 보일 때도 편안하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조울증 경우에 사고를 이런 사고 저런 사고를 쳐대도 웬만한 사고는 그래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삶의 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틀을 가지고 딱 보게 되면 그 틀 벗어나면 우리가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는 마음이 불안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틀을 놓고서 자꾸 생각을 하면 조현병, 조울증 잘 관리하기 힘듭니다. 도와주기 힘듭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틀을 벗어나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양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 살아가는 방식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그냥 옆에서 지켜봐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럼 웬만한 일에는 그럴 수도 있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큰 일이 아닌 다음에는 그런 것이죠. 또 그러자면 이게 이런 거죠. 이제 지금 보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치료 안 하고 두면 나빠집니다. 사람 폐인됩니다. 망가집니다. 그게 큰 문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안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서 저거 병이 더 심해질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한테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라고 자꾸 해대니까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막 약 먹이려고, 약은 먹여야 되지만 그렇다고 약 먹이려고 허구날 싸워대고 관계가 더 험악해질 것 같으면 그거는 그런 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먹이는 문제도 그렇고 심리 상담 받는 문제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싸우고 난리를 쳐대면 오히려 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방법이 안 될 때는 부모가 먼저,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게 부모님들 입장에서 또는 배우자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관계예요. 우리 관계가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나 더 나빠지고 있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관계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모든 게 저절로 풀려갑니다 하는 거예요. 관계가 나빠지는 쪽으로 가다가 보면 어떤 일을 해도 다 소용없는 일이 돼요. 전부 다 다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족이 해야 되는 일은 관계를 좋게 하는 일. 그래서 내 옆에 있으면 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옆에 있으면 지가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주는, 오로지 이거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또 마찬가지로 본인 입장에서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도 내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게 이게 내가 문제구나. 그럼 내가 어디를 가면 마음이 안정이 되지? 누구 옆에 가면 마음이 안정이 되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안정이 되지? 그래서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활동, 그게 나한테 적합한 거라는 걸 알고 그런 쪽을 자꾸 찾아가고 자기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데는 끊어내고 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6번째, 자,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욕구 충족적인 생활, 달리 말해서 선순환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매일의 생활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노? 산다는 게 다 자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자기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기로
다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인생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자신이 욕구에 맞는 욕구 충족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직업을 갖든 뭘 하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고, 그래야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이 경사도가 훨씬 큰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일 억지로 해도 참아내는 힘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학과목 공부 같은 거 할 때에도 뭐 좋아하는 과목이든 싫어하는 과목이든 기본적인 건 다 어느 정도 한다. 뭐 어떤 일 같은 거 할 때도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한다. 이런 종류의 성실성?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조울증 같은 경우에 그 경사도가 매우 심해요. 좋아하는 거는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싫어하는 건 죽어도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바로잡으려고 하면 항상 이런 거예요. 남들처럼 살려고 하게 되면 제 경험으로는 삶이 시들어요. 그때부터는 삶이 천연색이 아니라 삶이 흑백이 돼요. 식물로 따지자면 시들시들해져요. 삶이 생생하지 않고 나의 재능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을 때 맞추어 사는 거지, 안 맞추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면 잘 알수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주변 환경도 그런 환경을 찾아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이라고 하는 거에 필수적인 게 경제적 안정이에요. 경제적 안정 못 이루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리적 안정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울증 있는 사람도 그렇고 조현병 있는 사람도 그런데, 내가 내 삶의 경제적 안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이냐를 잘 생각해야 되고, 현실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좀 어떤 직장 생활을 통해 내가 돈 벌어서 경제적 안정을 이루든지, 내가 스스로 돈 못 벌면 그때는 기초생활 수급 받아야 돼요. 부모님한테 용돈 타 쓰는 것보다, 부모님한테 신세 지는 것보다 기초생활 수급 받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한테 돈 받아 탔으면 부모님이 원하는 거를 내가 거절하고 거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내 삶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힘들어요. 부모님이 변덕 부리면 나는 그 변덕에 그냥 좌지우지 돼야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그래도 기본적인 내 삶에 필요한 돈은 내가 확보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든지, 이게 안 되면 기초생활 수급 받는 게 차선책으로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돈이 많아서 부모님께서 돈을 지원해 주시면 그건 세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 받는 것보다 더 못한 방법이에요. 더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되면 물론 부모님에 따라서는 돈 주면서도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돈을 지원받는다는 건 내가 종속되어 있다,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면 심리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 종속은 심리적 종속을 가져와요.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싶으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만이 심리적 독립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부모님한테 돈 타 쓰는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내가 내 뜻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야기예요. 부모님한테 돈 타 쓰는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당한 거지. 돈은 부모님한테 타 쓰면서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그거는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으면 부모님의 뜻대로는 난 죽어도 못 살겠다. 우리 부모님 너무 변덕스러워서 나는 부모님 뜻대로 못 살겠다 할 것 같으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떻게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거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경제적 독립 없이는 심리적 독립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내가 우리 당사자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 입장으로 이야기하자면 부모님들께서 내가 돈은 지원해 주더라도 가능하면 간섭 안 하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입니다. 돈 지원한다고 본인의 삶을 내가 좌지우지하려면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안정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경우에도 당사자 도와주는 방법이 돈을 줬다 뺐었다 하면 안 돼요. 용돈 가지고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용돈 가지고 당사자를 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용돈을 준다면 가정 형편에 맞게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줄 거면 100만 원을 고정으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0만 원 줬는데 조증기간 들어가면 200만 원 주셔야지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 형편에 따라서 100만 원 줄 형편이 안 되면 50만 원, 50만 원 안 되면 30만 원, 30만 원 안 되면 10만 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니를 매달 얼마 주겠다 했으면 그 돈을 안정적으로 줘야 되죠. 그리고 때때로 가다가 내가 기분 나서 보너스도 하고 더 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돈 주다 말고 괘씸하다고 돈 100만 원 주다 말고 괘씸하다고 이제부터 50만 원 줄였다 늘렸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줄고 늘는 데 따라서 지 마음의 심리적 안정이 해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안정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돈을 지원해 주실 것 같으면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줬다 뺐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의 일과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요. 조울증 있는 사람들 특히 이야기할 때 무리하지 않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해요. 조증기간 들어가면 흔히 무리해요. 이게 조증이 되면은 제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조증기간에 일에 빠지면 본인을 끝까지 몰아붙여요. 몸이 탈진될 때까지 일해요. 제가 하룻밤 꼬박 세우고 이틀밤 꼬박 세우는 것도 가능해요. 몸이 탈진될 때까지 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인다. 자, 이게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집요해요. 사실은 자기한테 중요한 것 절대로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이 강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등등한데,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잡으면 놓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 같은 경우에도 아무튼 조증의 일이든지 공부든지 또는 연애든지 또는 싸움이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뭔가에 꽂히면 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따라서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신의 그런 특성을 잘 알고 스스로는 무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생활에서 수행하셔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건 보통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수행이라고 하는 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조울증 있는 사람들 특히 수행하셔야 됩니다. 수행 안 하시면 삶이 너를 뛰게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게 수행을 해야 된다, 또는 영성생활 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관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탈이 나는 게 내 뜻대로 되기를 고집하는 데서 탈이 나는 거죠. 이건 뭐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생활을 한다, 명상 생활을 한다, 감사일기를 쓰기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또는 뭐 등등등등 어떤 취미, 정말 바람직한 취미를 갖는다. 뭔지 모르지만 자신의 마음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류의 고정적인 활동,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고정적인 활동 같은 게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덧붙여서 제가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지난 시간에도 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삶의 중심에, 절대로 증상을 삶의 중심에 놓지 마십시오 이야기했죠. 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증상을 탈중심화 시켜야 된다 이야기하거든요. 내 삶의 중심에, 이게 어느 순간에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삶의 중심에 증상이 자리 잡아버렸어요. 부모님도 늘 증상을 중심으로 해서 애를 바라보려고요. 오늘은 좀 어떤가? 좀 괜찮은 것 어떤가? 이렇게. 그래서 증상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는데, 이 증상이 삶의 중심인 한에서는 절대로 증상에서 못 벗어납니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지 않은 게 하루하루 삶의 내 목표면 평생을 불안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그 불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야기예요. 우울하지 않은 게 삶의 목표면 그걸로부터 도망 못 칩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증상은 저절로 옆으로 비켜나게 만드십시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왜 증상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느냐? 진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가 뭐냐? 진짜가 내 삶의 확고한 목표죠. 내지는 신앙심이 강한 분들은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삶의 중심이 되겠죠. 내 삶의 중심에 진짜가 자리 잡은 사람들은 증상은 그때부터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이치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무튼 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증상이라든지가 탈중심화가 되게 하셔야 되고, 내 삶의 중심에 진짜가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매일의 생활에서의 수행이 그것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